정부가 청약으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2.2% 금리로 대출을 지원합니다. 다만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를 위한 청년 주택 드림 대출 정책으로 혼인한 40대와 50대 이상 기존 무주택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청약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2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도 통장 전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장으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로 대출받을 수 있고 당첨자들은 연간 800만원 수준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에 1만 1천 명의 이자 지원을 위해 총 7,50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지원도 계속합니다. 5년간 적금 상품을 통해 5천만 원의 목돈을 만들어주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입한 청년들은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5년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내년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정부 기여금 매칭 한도를 7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소득 기반이 부족한 청년 10명 중 7명은 주거비 목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대출 항목은 전월세 자금 등 임차 비용이 53%로 절반 이상에 해당하고 있고 주담대 등 내 집 마련 목적을 포함하면 주거 관련 대출이 71%를 차지했습니다. 또 생활비 등 20%와 학자금 대출 7% 순으로 높았습니다. 거주 형태별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전세보다 2배 정도 높은 이자를 내고 있으며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지 못하는 월세 거주자들은 생활비 대출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부가 최근 저출생 특별 대책으로 신생아 가구에 엄청난 청약 혜택을 발표하면서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해온 40대 이상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급량이 부족한 공공분양 물량 중 상당수를 신생아 세대에 몰아주기로 했으며 특히 납입 인정 금액으로 선정하는 일반 공급에서도 신생아 우선 공급을 도입합니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생아 가구에 너무 혜택을 집중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공공분양 물량 중 일반 공급에 대한 신생아 우선 공급 도입입니다. 일반 공급 물량 배정이 총 20%에 불과한 상황에서 또 50%를 신생아 가구에 배정하면 장기간 내 집 마련을 준비한 세대의 당첨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내년부터 공급이 본격화된다는 3기 신도시 공공분양조차 40대와 50대 이상의 당첨이 어려워진 셈입니다. 현재도 인기지역 공공분양은 청약통장에 20년 납입한 분들도 당첨을 장담할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하고 실제 올해 초 공급한 서울 대방지구 일반 공급 당첨컷은 2,580만 원에 달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최소 21년 6개월간 납입했어야 가능한 수준입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서도 디딤돌 대출에서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소득 기준이 다자녀보다 신혼부부가 더 높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으며 신혼부부 우선 정책을 쏟아내다 보니 아이돌 세대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빌려주며 최저 1%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신 소득 제한 조건 등이 까다롭습니다. 생애 최초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8,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작년 말 신혼부부만 소득 조건을 7천에서 8,500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버팀목 대출에서도 신혼부부가 더 유리합니다. 다자녀 세대는 연소득 6천만 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지만 신혼부부는 7,500만 원으로 기준 금액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이미 자녀를 2명 이상 낳은 세대에서는 아이를 일찍 낳은 게 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를 새로 출산한 세대에만 모든 혜택이 집중되다 보니 기존의 2자녀와 3자녀 이상 다자녀 세대의 불만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정책대출 금리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본격적인 대출 억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주택도시기금 금리와 시중금리 간 적정한 차이 유지 등을 위해서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되는 금리는 8월 16일 이후 대출 신청부터 적용합니다. 국토부 장관은 최근 정책대출과 시중은행의 주담대의 금리 차이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며 정책대출 금리 인상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번 대출금리 인상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겠다는 정부가 오히려 무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는 대출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상승할수록 오히려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 정책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반대로 시중은행 금리가 올라간다고 따라서 인상하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방위적인 대출 억제를 할 수 있는 DSR 2단계 시행을 갑자기 7월에서 9월로 미뤘으며 무주택자 전용 정책 대출은 8월 16일부터 금리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인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가 대상이며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감에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정책 대출을 받기 위해 몰려들면서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에 나서는 셈입니다. 국내 경제는 심각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대로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으나 내수 부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 등에서 2분기 소비 판매액 지수가 2.9% 감소하면서 지난 2009년 1분기 금융위기 당시 이후 15년 만에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국내에서 개인 소비용 상품을 판매하는 2,700개 기업을 조사한 데이터로 최근 심화되고 있는 소비 위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은행대출 연체율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부동산 거짓 신고 등 위법행위 1,017여 건을 적발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거래 신고된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 개발한 부동산 동향 분석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위법행위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계약일과 거래 금액, 자금 조달 계획서 등 거래 내역 자료를 제출받아 집중 조사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실거래 지연 신고가 8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신고와 자료 거짓 제출 등이 145건, 거래 가격 거짓 신고 53건 등입니다. 특수관계인 편법 증여, 의심과 차입금 거래 사례,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로 추정되는 3,019건을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서울시는 특히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하면서 호가를 끌어올리고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제하는 수법을 말합니다. 허위 계약을 차단하기 위해 거래 내역 중 신고 후 해제된 내용을 국세청에 일괄 통보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위약금에 대한 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거래 사례를 조사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 금액이 2년 만에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이 직전 분기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 2분기 전국 부동산 거래량이 총 28만 2,638건으로 집계됐고 거래량도 전분기 대비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거래 금액은 30% 이상 증가한 100조 9,506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거래 항목별로는 아파트 거래가 가장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11만 9,275건에 거래 금액 57조 6,358억 원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거래 금액만 45%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증가하고 거래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었고 경기도와 인천도 거래량과 금액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폭등하고 전셋값까지 무섭게 상승하면서 더 이상 서울살이를 버티지 못하고 경기나 인천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증가 추세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3.3제곱미터당 4,190만 원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3.3제곱미터당 1,949만 원 수준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입니다. 통계청 자료에서 올해 상반기에만 24만 9,907명이 서울을 떠났으며 탈서울 인구의 약 70%에 해당하는 17만 3,956명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가격 부담이 커졌기 때문에 경기와 인천 등으로 이동하는 탈서울 현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